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지난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던 뉴욕 증시는 이날 첫 주, 이 첫 출발을 모두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29% 내렸고 S&P 0.66%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1.2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CNBC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너무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통해서 지금 의회에 약간 그런 정치적 혼란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이제 기술주에 대한 더 많은 규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 탄핵과 관련해서 트럼프 쪽의 탄핵과 관련해서 좀 이런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이제 기술주가 앞으로 더 많은 규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날 보시면 나스닥 지수 큰 폭의 하락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은 또 보너스로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기사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외신통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목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캡빌 라이엇, 그러니까 이 의회에 있었던 그런 난입 그 폭동 이 사태 때문에 기술 관련 기업들에 더 많은 이제 기준이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이제 난입한 요 사건 이후로 정책 당국자들이 인터넷 회사와 관련된 이런 좀 책임을 회피해주는 이런 보호법을 이제 더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의회 난입 사태가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계획이 됐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민주당은 이런 대규모 기술 기업들의 규제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조지아 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서 승리를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의회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에는 더 많은 기술주와 관련된 그런 규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블레어 레빈 이 정책 당국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개인정보법 그리고 반독점법 그리고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섹션 230과 관련된 이런 입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잠깐 보시면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뭐 인터넷 이런 기업들이 보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 이러면서 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의회 난동 사건 이후로 이제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영구적으로 뭐 제한을 했고 페이스북도 일시 중단을 했고 이런 조치들을 계속 펼치고 있죠. 이제 뭐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뭐 도덕 정신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 곧 장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편에 서려고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지금 가장 올해 가능성이 높은 거는 섹션 230이 재고려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섹션 2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대형 소셜 미디어 그룹이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올리더라도 이거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지켜주는 건데요. 이 1990년 인터넷 초창기에 통신예절법, 여기 보시면 뭐 Communication Decency Act 일환으로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요번 사건을 이제 거의 불씨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린지 그라함 의원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큰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실상 어떤 일로 소송을 당해도 스스로 면제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의회가 이러한 보호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 내용은 또 이제 쭉 보시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반독점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제정도 올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당연히 이제 기술주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6.41% 급락했고, 페이스북 4.01%, 애플도 2.32%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전해드린 적이 별로 자주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아주 핫한 이 가상화폐 소식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 24시간 동안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2천억 달러가 날라갔다고 해요. 자, 비트코인과 다른 이제 디지털 코인들이 다 하락을 하면서 2천억 달러가 날아갔다. 이제 동부 시간 9시 20분 기준으로 지금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8,800억 달러 수준인데 이 1조 800억이었던 하루 전보다 크게 내려갔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이제 12% 하락했다고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더 같은 경우에도 23% 내리고 장중에는 945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하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엄청난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 나왔기 때문이라고 CNBC는 평가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 12개월 동안 300%나 올랐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기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영국 당국이 이제 좀 규제 같은 걸 예고하면서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모든 돈을 잃을 준비를 해라.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날 이제 CNBC가 내놓은 전문가들의 발언들은 좀 다 긍정적이었는데요. 자, 살펴보시면 바벨 파이낸스의 사이몬스 첸이라는 이 분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 이 조정 같은 경우에, 자, the correction we saw was expected. 우리가 이제 목격한 조정은 기대됐던, 예상됐던 것이었고, 왜냐하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해 지난 4주 동안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4만 포인트에 접근을 했을 때, trigger for profit taking, 4만 포인트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CNBC는 최근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바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 금이랑 비교하는 이런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 JP 모건은 이거 예전에 전해드렸는데 장기 목표를 14만 6천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빗 로젠버그 같은 로젠버그 리서치의 전략가는 비트코인 버블이라고 경고했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제 벤처 캐피털 트레이딩 회사인 키네틱 캐피탈의 제한추 창립자는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이 온 것은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buying opportunity,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참 전 쫄보라서 이런 말을 봐도 들어가기가 참 무섭습니다. 이 추 전략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요 짧은 단기 조정은 자연적이고 필요했던 것이고 아주 좋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 10만 달러 가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장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인데 CNBC가 포함을 했네요. 이제 소셜 캐피탈의 차마타 이 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 뭐 5년, 10년 걸릴 수 있겠지만 10만, 15만, 2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밖의 소식으로는 이제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민주당이 이날 나온 속보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본격 착수에 들어갔고요. 내란 선동이 적용을 해서 소추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빠르면 13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하원에서 탄핵안 투표가 진행될 거고요.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투표가 뭐 잘 진행되겠죠. 이후 이제 상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더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공화당 사이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이날 이 유명한 제프리 군드라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밸류에이션, 증시 밸류에이션이 극도로 높은 상태다. 지금 이제 그야말로 연준의 부양책으로 증시가 지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에 이제 추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흥시장이 미국 시장을 앞지르고 가치주가 성장주를 앞지르고 있다. 이런 변화는 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다. 이런 또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날 테슬라 주가는 7.82% 이제 다른 기술주 하락과 함께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0에서 9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니오
목표 주가를 $50에서 $75로 상향을 조정을 하면서 이날 주가가 6.42% 급등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모두 하락한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월스트리트 저널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픽텟 에셋 매니지먼트의 루카 팔로이니 이분의 발언인데요. Everything is a little bit bumpier than we expected to be a week ago. 일주일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모든 게 범피가 울퉁불퉁하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이 경로가 좀 더 울퉁불퉁하다. 정치적인 얘기, 지금 정치적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2020년이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이제 2020년이 되게 끔찍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팬데믹 상황에 있고, 그리고 옛날보다도 더 많이 미국 정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기본적인 상황은 사실상 뭐 작년하고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정치 얘기를 정말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따로 전해드리지 않아도 항상 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네, 여러분, 미국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내일 또 증시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